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게 외쳐대었습니다. 뭉툭하고 밋밋하기만 한 그들의 뺨 위로 눈물이 샘물처럼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또르르르 짤렁. 또다시 아까처럼 이상한 소리가 커다랗게 울렸습니다. 천둥이다. 또 천둥이 울리고 있어. 순간 링 위에 두 선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서로 맹렬히 펀치를 휘둘러대기 시작합니다. 구경꾼들도 일제히 이겨라 이겨라 하고 응원을 시작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저 소리는 용인은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동전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틀림없습니다. 이 동전을 투입구 속으로 밀어넣으면 또르르르 굴러들어가서 이윽고 쩔렁하고 들리던 바로 그 소리. 그렇다면 여기가 전자오락 기계 속이란 말이야? 용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단 말이야. 잠시만요. 눈앞에선 여전히 그 끔찍한 권투 경기와 이상한 응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도망쳐야 해.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용인은 출구를 찾기 위해 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저만치 문이 보였습니다. 주황색으로 칠해진 아주 작은 철문이었습니다. 용인은 그곳으로 달려가 문을 힘껏 열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휘잉 불어왔으므로 용인은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쾅! 그때 등 뒤에서 철문이 저절로 큰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전쟁나라 라러테라 소부. 용인은 간신히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위는 무척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어둠 한가운데로부터 한 무더기의 밝은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좁고 긴 굴처럼 여겨졌습니다. 용인은 빛이 비쳐들고 있는 쪽을 향해 조심조심 걸어 나갔습니다. 차츰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용인은 굴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긴 또 어디람? 용인은 눈이 부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곳은 처음 보는 도시였습니다. 먹물을 뿌려놓은 듯 칙칙한 하늘이 맨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도 흐린 탓에 해조차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늘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커다란 잿빛 색종이 같습니다. 그 아래로 도시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교회 같기도 하고 관청 같기도 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런 크고 작은 건물들 가운데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한바탕 무시무시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뒤처럼 하나같이 엉망으로 부서지고 망가진 꼬락서니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점마다 유리창은 박살이 나 있고 흉하게 일그러지고 불에 그을린 자동차들이 어디에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깨어진 벽돌 조각, 부서진 문짝. 길가에 담벼락이며 창문 출입구 기둥마다엔 온통 패이고 구멍 뚫린 흔적 투성이입니다. 그것은 총탄과 포탄의 흔적이었습니다. 용인은 조심스레 나아갑니다. 불에 탄 자동차가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내고 있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므로 용인은 용기를 내어 골목을 돌아 나갔습니다. 모퉁이를 막 돌아섰을 때 누군가 불쑥 나타나서 용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카우보이 모자와 청바지를 입은 사나이였습니다. 담배를 비스듬히 입에 물고 있는 그 사나이의 모습이 어딘가 무척 낯익었습니다. 용인은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나이가 갑자기 양손으로 권총을 재빨리 뽑아드는 게 아닙니까? 용서해다오 엉엉. 사나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치더니 돌연 총을 쏘아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탕탕 탕탕탕. 용인 엉겁결에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머리와 귀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습니다. 어이쿠 이게 무슨 영문이란 말도 걸기 전에 다짜고짜 죽이려 하다니. 용인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송 돋아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방향에서 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이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보니 어느 틈에 나타났는지 여기저기서 카우보이 사나이들이 서로 마구 총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용서해줘. 흑흑.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나이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상대방을 향해 마구 총을 쏘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줄줄 흘려내리면서 말입니다. 아, 괜찮아. 용서해다오. 총을 맞은 카우보이 사나이들이 여기저기서 풀썩풀썩 쓰러져 갑니다.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 갑니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 자꾸만 새로운 총잡이들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그들이 두 패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총잡이들은 저희 편 남의 편 구별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누구든 나타나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탕탕탕탕 쏘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용서해다오 엉헝 어헝. 오 미안해 친구여 으흐. 용서해줘 훌쩍훌쩍. 총을 쏘아 쓰러뜨리는 쪽도 그리고 쓰러져 죽는 쪽도 똑같이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똑같이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엉망으로 찌그러져 있는 헌 자동차 뒤에 몸을 숨긴 채 용이는 그 무섭고도 희한한 총격전을 줄곧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이나 계속되던 총소리가 마침내 멎었습니다. 자욱한 화약 연기 때문에 주인은 얼핏 짙은 안개로 뒤덮인 듯 했습니다. 연기가 걷히자 참혹하고도 끔찍한 광경이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맞고 거리 어디에나 쓰러져 나뒤를 꿇고 있는 사람들의 시체. 그들은 대관절 무슨 원한이 있기에 그토록 소름 끼치는 싸움을 벌여야 했을까요? 무슨 까닭에 서로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엄청난 광경 앞에서 용이는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용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아직 살아남은 두 명의 카우보이가 거리 한가운데에서 서로 마주보며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빨간 모자의 카우보이, 파란 모자의 카우보이. 두 사나이는 10걸음가량 떨어져서 서로 마주보며 서 있습니다. 최후의 결투가 벌어질 찰나인 듯합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라도 깍 들려올 것만 같은 그런 으스스한 순간입니다. 친구여, 또다시 너와 나 단 둘이만 남았군. 빨간 모자의 카우보이가 어딘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군, 단 둘이야. 파란 모자의 카우보이도 쓸쓸하게 대답합니다. 555만 5,558번째 결투로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걸? 555만 5,558번째 결투가 되는 거지 이것으로 말이야. 그렇지만 친구여, 난 자네를 죽이고 싶지 않아. 조금도. 빨간 모자의 카우보이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 친구여, 나 또한 마찬가지일세. 파란 모자의 카우보이도 콧등을 실룩거리며 울먹거렸습니다. 난 자네를 좋아해. 나 또한 자네를 사랑한다네. 그런데도 또 이렇게 자네를 죽여야만 하다니. 나 역시 자네를 또다시 죽일 수밖에 없다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잔인한 인간들 때문이야. 나쁜 인간들. 아, 가련한 그림자 인간의 신세여. 저주받은 우리들의 운명이여. 빨간 모자의 카우보이와 파란 모자의 카우보이는 끝내 함께 엉엉 소리내어 슬피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달걀만한 굵은 눈물방울이 두 사나이의 볼을 타고 흘러서 땅바닥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용이의 콧등도 찡하니 아려왔습니다. 자, 친구여, 너무 슬퍼하지 말기로 하세요. 우리들 그림자 인간의 슬픔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터이므로. 그렇지, 친구여. 슬픔과 고통은 어차피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인 것을. 자, 늦기 전에 시작하기로 하지. 저 무책임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이 저주받은 운명, 그 마지막 연극을. 좋아, 시작하기로 하지. 다시 한번 날 용서하게나. 나 또한 친구여. 그와 동시에 두 사나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총을 뽑았습니다.
탕탕탕탕. 그리고 그들은 둘 다 똑같이 허수아비처럼 앞으로 풀썩 꼬꾸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돼, 이건 너무해. 너무나 잔인하단 말이야. 지켜보던 용이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쥐며 부르짖었습니다. 가엾은 그림자 인간들의 비참한 운명이 너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용이의 어깨를 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이는 게 아니겠어요. 돌아보니 뜻밖에도 어떤 소녀였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다간 위험해. 어서 날 따라와. 용이는 소녀의 뒤를 따라 재빨리 맞은편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둘이서 막 몸을 숨기고 나자마자 어딘선가 커다란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르르르 짤랑. 그러자 지금껏 거리에 쓰러져 나뒹굴고 있던 수많은 카우보이들의 시체가 벼랑간 사방에서 발딱발딱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권총을 뽑아들고 닥치는 대로 서로 쏘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친구. 아우 미안해 친구요. 모든 것이 처음 그대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참 겁도 없구나 얘. 조금만 늦었더라면 넌 저 카우보이들의 총에 맞았을 거야. 문득 곁에서 소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용이는 소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작고 어린 소녀였습니다. 눈처럼 하얀 얼굴에 눈, 코, 입의 윤곽만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는 소녀의 모습은 무척 쓸쓸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고맙다. 난 저 카우보이들이 모두 죽은 줄로만 알았거든. 용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랬으면야 얼마나 좋겠니? 설마. 아니야 정말이야. 그림자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다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 하루라도 빨리 지워져 버리는 것 말이야. 지워져 버리는 것? 용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죽는다는 걸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거든. 만약 지워져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야. 아, 자유. 나도 자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현듯 소녀는 초롱초롱 눈을 반짝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소녀의 크고 검은 눈은 깊은 슬픔으로 젖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넌 총을 안 가지고 다니니? 총이나 수류탄 같은 무기도 없이 돌아다니는 그림자 인간을 만난 건 네가 처음이야. 소녀가 위아해하며 용의를 살펴봅니다. 총이라고? 나한테는 그런 건 없단다. 어머, 그럴 리가. 우리나라에선 누구나 무기를 갖고 다니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가 어딘데? 넌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라라테라소브가 우리나라의 이름이잖아. 라라테라소브라고? 거참 괴상한 이름인걸? 아하하. 웃음을 터뜨리는 용의 얼굴을 소녀는 문득 뚫어지게 들여다봅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무기도 없는 데다가 우리나라 이름도 모르다니 말이야. 안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난 그림자 인간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림자 인간이 아니라고? 난 사람이야. 진짜 인간이란 말이야. 뭐? 벼랑간 소녀는 깍 비명을 터뜨리며 주춤 물러났습니다. 겁에 질려 파랗게 변한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저 정말 인간이란 말이지? 네가 응, 그런데 왜 그리 놀라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우린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뭐 무서워. 난 인간이 무서워. 아, 아니야.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넌 인간은 무섭지 않아. 그 말에 소녀가 외쳤습니다. 뭐? 인간이 무섭지 않다고? 거짓말 마.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나쁜 것이 인간이라는 걸 우리 그림자 인간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 우리들을 이꼴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지? 아, 우린 노예야. 노예보다 더 비참한 신세야.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어. 누구든 눈에 띄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총을 쏘아 서로 죽이고 죽고 쓰러뜨려야만 해. 무엇이건 때려 부수고 짓밟고 망가뜨리고 뒤집어 엎어야만 한단 말이야. 아, 무서워라. 울지마 얘. 진정해. 응? 아, 그것이 바로 라라테라소브에 태어난 우리 모두의 운명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영원히 말이야. 그런데도 인간들이 나쁘지 않다고?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지. 어른들 중에 말이야. 당황한 용이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소녀의 표정이 한결 누그러진 듯했습니다. 하긴 아이들은 모두 다 착할 거야, 너처럼. 그러나 어른들은 나쁜 사람들임에 틀림없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말이야.
아니야, 좋은 어른들도 아주 많단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착한 어른들이라면 설마 아이들에게 이처럼 끔찍하고 무서운 놀이를 만들어서 놀게 하겠니? 수없이 많은 그림자 인간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는 짓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 생각해봐, 우리 그림자 인간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니? 넌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끝내 소녀는 어깨를 떨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용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이 역시 지금껏 다른 아이들처럼 전자오락 게임을 무척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그림자 인간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와 전투기와 비행 접시, 탱크, 전차, 항공모함을 향해 폭탄과 미사일을 마구 터뜨려대기도 하고 적군의 옷을 입은 그림자 인간들에게 기관총이며 대포, 지뢰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마음대로 쏘아대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그림자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좋아라고 낄낄대면서 친구들과 서로 자랑까지 했었으니까요. 용이는 문득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림자 인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어졌습니다. 용이는 용기를 내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줘. 난 너희들의 고통을 미처 생각도 못했단다. 이젠 전자오락실엔 다신 가지 않겠어.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너희들의 슬픔을 모두 이야기해 줄 테야. 소녀는 눈물이 그득히 찬 두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네가 좋은 아이라는 걸 말이야. 용이는 소녀의 가느다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나팔꽃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호젓한 뒷골목이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너 맨발이잖아. 아프지 않니? 문득 소녀의 발을 보고 용이는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신지 않은 소녀의 두 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터지고 찢어져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애처롭게도 속살이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몹시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엄마 아빠라고? 후후. 우리 그림자 인간들에겐 그런 거는 처음부터 없단다. 사람들이 애당초 만들어주지를 않았으니까. 소녀는 무척이나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가끔은 꿈을 꾸곤 한단다. 내게도 엄마랑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데 참 난 바보지 뭐야. 막상 꿈속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면 엉엉 울기만 하다가 그만 깨어나 버리고 말거든. 그럼 넌 혼자로구나. 친구는? 없어. 난 도망쳤거든. 도망쳤다고? 그럴 수도 있어? 용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말하자면 나를 조종하는 기계의 어느 부분에선가 사고가 생긴 걸 거야. 어느 날 난 갑자기 친구들 틈에서 내가 혼자 떨어져 나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그래서 총을 버리고 이렇게 혼자 다니게 된 거야. 아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 아니야, 대단히 드문 일이지만 언젠가 나처럼 혼자 다니는 레슬링 선수를 만난 적도 있단다. 배가 엄청나게 나온 남자였어. 둘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어느 골목 모퉁이를 막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쉬, 쾅. 벼랑간 둘의 머리 바로 위에서 수류탄이 굉장한 폭음을 내며 터졌습니다. 람보다! 땅바닥에 쓰러졌다가 얼핏 고개를 들었던 용이는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정말 그건 람보였습니다. 울퉁불퉁 붉어진 어깨 근육을 자랑하며 람보가 골목을 턱 가로막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봐요, 람보 아저씨, 헬로우. 반가움에 찬 목소리로 용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람보는 다짜고짜 커다란 기관총을 번쩍 치켜들더니 용이를 향해 마구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용이는 소녀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또 다른 누군가가 둘의 앞을 턱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소룡 아저씨다. 맞죠? 이소룡 아저씨가 맞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소룡의 몸이 날렵하게 허공으로 뛰어올라 빙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틈에 아하히 하는 괴상한 기합 소리를 터뜨리며 단번에 용이의 턱을 걷어차는 것이 아닙니까? 번개같이 빠른 2단 옆차기로 말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용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수많은 작은 별들이 반짝반짝 매물 돌았습니다. 소녀가 뛰어와 용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식,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덤비는 거냐? 내 이름은 람보다 람보. 으하하하. 웃기지 마라. 누가 할 소리를? 나는 이소룡이다. 아하이. 람보와 이소룡이 한바탕 결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람보는 미친 듯 기관총과 미사일총을 쏘아대고 이소룡은 미꾸라지처럼 잽싸게 피해 다니면서 솜씨를 보입니다. 무서운 혈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난데없이 또 다른 무법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르, 내 이름은 헐크다. 헐크. 날 모르지는 않겠지. 소머즈의 맛을 봐라. 아하하, 인조인간 출동 계시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괴물들과 무법자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서로 물고 뜯으며 무시무시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어서. 용이는 소녀의 손을 잡고 그곳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목과 거리마다 온갖 무법자들과 흉측한 괴물들이 덤벼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끼리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웁니다. 숨이 끊어졌는가 싶으면 또 어느새 벌떡 일어나 무서운 괴성을 내지르며 눈앞으로 달려들곤 했습니다. 또르르 짤렁 어디선가 또 그 소리가 또 들려왔을 때입니다. 벼랑간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며 무엇인가 때를 지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아, 저건 폭격기다. 용이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규모 폭격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수백 수천 대의 폭격기들, 새까만 몸집의 코브라 헬리콥터들, 거대한 비행 접시들의 출현, 그뿐만 아닙니다. 대형 무장 비행선,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광속 전투기,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실은 B-29 폭격기 부대, 거기다가 마징거 제트, 아톰, 썬더브이 등등 이름도 다 헤아리기 어려운 온갖 로봇, 초능력 인조인간, 우주괴물, 해저괴물, 지하괴물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것들은 일제히 폭격을 개시했습니다. 온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모래알처럼 떨어져 내리는 엄청난 폭탄을 용이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내 천지를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폭탄의 굉음들, 과과과과광, 섬광이 번쩍하고 터집니다. 원자폭탄의 거대한 버섯 구름 기둥이 벌써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기 시작하는 도시, 종이상자처럼 구겨지고 무너져 내리는 빌딩들, 그 속에서 도망치려고 필사적으로 갈팡질팡 아우성을 치고 있는 가엾은 그림자 인간들. 용이와 소녀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끔찍한 광경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어서 도망쳐야 해. 더 늦기 전에 이 지옥 같은 라라테라소브를 빠져나가야 해. 용이는 소녀의 잡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야. 어서 너 혼자만이라도 떠나렴. 난 어차피 이 라라테라소브를 벗어날 수가 없단다. 황금 동전이 있다면 모르지만 하지만 그것보단 차라리 기적을 바라는 편이 낫겠지. 어서 가. 방금 너 황금 동전이라고 말했니? 응, 그걸 손으로 만질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림자 인간들은 누구나 깨끗이 지워지게 된단다. 그래? 용이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이상한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황금색 동전 말입니다. 용이는 재빨리 호주머니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 있다. 동전이 여기 있어. 아, 정말 황금 동전이네. 둘은 기쁨에 찬 환호성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싸안은 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자, 이젠 헤어져야 할 시간이구나.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황금 동전에 손끝이 닿는 순간 내 몸은 완전히 지워진단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용이는 되묻습니다. 괜찮고 말고 마침내 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셈인데 뭘. 자유, 아, 얼마나 그리워하던 이름인지 몰라.
잘 가. 참, 네 이름조차 난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용이가 말했습니다. 그림자 인간에겐 이름이 없단다. 괜찮다면 네가 하나 지어주겠니? 가만히 있자. 뭐가 좋을까? 용이는 잠시 궁리합니다. 소녀의 크고 맑은 눈망울이 용이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별처럼 맑고 고운 눈입니다. 아, 찾아냈어. 은별이야, 은별. 은별? 어머 예뻐라. 은별. 이젠 내게도 이름이 생겼어. 널 잊지 않을게.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날 거야. 정말 고마워. 안녕. 소녀는 나팔꽃처럼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용이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끝이 아주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용이의 손에 쥐어진 황금색 동전을 살짝 슬쩍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이가 눈을 떠보니 소녀의 모습은 벌써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벼랑간 용이는 몸이 풍선처럼 허공으로 붕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그만 깜빡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